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관상연구가인 정현우 교수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골상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상모법이라고도 합니다. 골상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타고난 뼈, 거기에 살붙임을 보는 것이 바로 골상학입니다. 그리고 상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상과 관상과 목소리를 들으면은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보면은 젊은 사람의 목소리, 애들의 목소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상과 관상과 얼굴을 살핌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를 감상하는 겁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고 변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한번 그 사람을 추천할 테니 관상을, 인상을 보고 옆에 참모로 기용하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 링컨이 만나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얼굴에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온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생각이 크고 포부가 크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큰 힘으로 바뀝니다. 옹졸하고 까다롭고 그릇이 작고 소소한 일에 얽매여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서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서기가 서린 누가 봐도 얼굴에 품위가 있고 생기가 있고 자비심이 넘치며 지성미가 있고 그리고 얼굴에 상서로운 기운이 돌아요.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 우주의 자장에는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기운이 70%가 있습니다. 그걸 음기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잿비리는 그런 나쁜 기운. 얼굴이 상스러운 얼굴이 아니고 흉한 얼굴. 예를 든다면 얼굴이 험악해 보인다든지 불량해 보인다든지 사나워 보인다든지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나 그리고 얼굴에 성질 내기 폭발 직전에 어느 놈이든지 걸려봐라. 이런 식의 얼굴을 갖고 있는 흉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관상을 바꾸는 거고 이게 개운학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103세 할머니가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는데 보니까 얼굴 자체가 아주 싱글벙글 얼굴이에요. 아주 싱글벙글. 그게 뭐든지 재미있고 즐겁고 기분 좋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니까 혈액순환도 잘 돼주고 살도 풍만해지고 얼굴에 좋은 기운이 감돌아서 관상이 좋아지고 체상이 좋아지고 상모법이 좋아서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이 뼈에 대한 살붙임이 환경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 행동에 따라서 살붙임이 달라져요. 예를 든다면 독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지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굴에 지성미가 생기는 겁니다.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표정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자기가 선행, 남을 위해서 적선하는 일, 배려하는 마음, 또 경제적으로도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관상이 바뀌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연말이 되면 기다리 아저씨라고 무명의로 해서 성금을 내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운이 좋아져서 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이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좋은 자장을 받아야 돼요. 그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비관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왜 그러냐? 음기라고 하는 70%의 역기능적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마음가짐을 다짐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실패를 겪어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패는 자기 반성이요, 자기 혁신이요, 동기부여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발전적 계기가 오는 거예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하면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얼굴의 관상이 달라져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으면요 살부침이 올라갑니다. 쓸쓸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게 밑에 쳐져요. 이게 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쓸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에서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낙천적인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50대 된 중년 사람인데 퇴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일, 인생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살 길이. 근데 마침 미국에 사는 친구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관광을 갔는데 미국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유머러스하지요, 낙천적이죠, 표정이 밝고 아주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고 웃음이 나오고 희망적으로 바뀌니까 관상이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지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좋은 인간관계에서 인맥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 회사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면은 얼굴이 달라져요. 그런데 불평하고 월급 받기 이 고생하나 스트레스 받나 윗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짜증스러운 간섭 받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인터넷 호텔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모든 기운을 지배하는 겁니다. 관상이 불여 심상이에요. 현재 내 마음가짐, 심상, 부모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자손이 잘 돼요. 부모가 남을 고통을 주거나 남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주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원한을 사게 되면 내 자손이 잘 되지 않고 내 일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측은지심,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성경 말씀에도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절에 다시는 분들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신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자한 얼굴을 자기 자신이 마음의 자비심을 얻고 배우는 시청과 교제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성숭배라고 보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마음 공부법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갖고 뜻을 세워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갖고 내가 어떻게, 나는 능력이 없고 열등의식, 좌절감, 비관, 포기하면 포기 자체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얼굴 관상에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12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걸 12궁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눈썹과 눈썹 사이가 명궁에 해당이 됩니다. 명궁.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있어요. 마음이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이 육체를 움직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겠지 하고 먹는 순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육체가. 그래서 여기 머무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명궁이에요. 생명, 명자, 직궁. 마음이 머무는 데가 명치, 전중, 젖꼭지 중심. 우리 몸의 바깥과 안과 교감신경,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하단절입니다. 배꼽에서 자기 손가락 2개를 넣으면 닿는 데가 그가 하단절입니다. 여기 육체의 모든 컨트롤 하는 데가 바로 여기 하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심육입니다. 우리 인간은 손가락이 열이죠. 열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주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붉을 곳이 없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열흘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코가 재물궁이라고 합니다. 재백궁. 재물궁을 얘기하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 생김 하나하나만 잘 분석을 해도 그 사람이 재벌이 될 대기업 사장인지 회장인지 중소기업 사장인지 그리고 그냥 평범한 생활인인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지 코를 하나 보면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코를 보면은. 코는 뭐냐? 오장의 중심이에요. 오행의 중심이 토라고 합니다. 오행상으로. 그러니까 토는 오장의 위장에 해당이 됩니다. 오장이 튼튼하려면 위장이 튼튼하고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장이 튼튼해야 돼요. 코 잘 생긴 거지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콧구멍이 크면은 재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거지 팔자라 그럽니다. 콧구멍이 크면은. 그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콧구멍이 큰 사람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관상학에서.
우선 콧구멍이 큰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순환기기가 잘 돼요. 우리가 건강의 핵심은 뭐냐면 호흡이에요. 이 마라톤 선수가 운동 축구 선수나 모든 선수의 프로들은 뭐냐, 호흡 조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크니까 순환이 잘 되니까 호흡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니까 낭비를 잘합니다. 돈 쓰면 또 벌면 되지. 그러다 낭비를 잘하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랬는데요. 요새는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이 들어와요. 콧구멍에 안 보이는 사람은 돈을 안 써요.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계산해서 이해 따져가지고 얻어먹기만 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계산할 때 뒤에서 내가 낼게 말만 하고, 이게 콧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굶어 죽지.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다 아끼니까 저축을 잘하다 보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유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찰색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색깔이 있는데, 창백한 색깔이 요 명궁에 띄면은, 또 빨간 색깔이 명궁에 띄면 열흘 이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를 예지한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색깔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는 신하를 잘 다뤄야 돼요. 왕과 신하의 싸움이에요. 신하의 세력이 커지면은 왕을 넘가고 역적동을 하는 겁니다. 그 신하가 왕의 관상을 보고 명궁의 찰색을 보고 안 좋은 일을 틈을 타서 역적동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못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보안이에요, 이 지도자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세계의 지도자들을, 대통령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운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 못 뽑으게 되고, 눈빛을 보게 되고, 목소리를 보게 되고, 자세와 태도와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성공 여부와 운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운세는 뭐냐? 다름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게 명궁이 밝고 머리가 이게 양쪽에 이게 관록궁과 복궁이 이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궁 이마가 발달된 사람은 창의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대가 돌아가고 세상이 바뀌고 미래에 뭐가 유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육감을 통해서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미국에서 해외가 어떻게 미국이 미래가 반화가 바뀌고 유망할 거냐는 정보 수집을 하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보고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의 휴대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예지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마와 여기서. 그래서 머리가 좋고 직감과 아이디어가 좋은 관록궁이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니까 경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룬이라고 하는, 요 코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거를 재백궁이라고도 합니다. 재백궁. 12궁전에서 재물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의 옆에 양쪽에 여기 좀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눈망울 같이. 요게 뭐냐. 금고의 손잡이로 보는 겁니다. 깨고 눈잡이 난 이걸 난대와 정이라 그래. 관상용어로. 그게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관리 능력이 있어요. 관리 능력.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코에 눈망울을 보면은 거의 다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게 빈약해요.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 노복궁이라고 해서 아래 부위를 노복궁이라고 봅니다. 노복궁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에 자기 집안의 노예들을 거느린다 이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 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노복궁이에요. 그 아래가 힘이 있고 아래가 보기가 좋고 두툼하고 누가 보기에도 빈약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솔을 잘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뭐냐? 마음을 헤아리고 칭찬을 잘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리더십입니다. 잔소리라고 스트레스를 씌워주고 궁지에 모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는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뭐냐? 부하를 보는 거예요. 노복궁을 보는 거예요. 그 부하를 잘 다스리는 건 뭐냐? 수신제가예요. 날마다 자기를 반성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단점, 결점, 나쁜 부른 습관이 70%가 있어요. 그걸 반성하지 않고 수양하지 않고 살아가면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 자기를 뉘우치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성적인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정신신경에 내고 우뇌는 육감과 감정에 냅니다. 해가 뜨면 양기가 동해서 좌뇌가 지배해서 정신이 맑고 해가 지면 서쪽으로 우뇌로 넘어서 감정적이 됩니다. 육감적이 돼요. 그러니까 총각이 낮에 선을 보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정신의 눈으로 보니까. 해가 져서 여자를 보게 되면 육감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신랑감은 낮에 선 보지 말라 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전의 기의 변화 이치예요. 삼성그룹의 7사 출퇴근제가 뭐냐? 아침에 7시에 태어나서 정신이 맑을 때 4시까지 일하고 육감과 감정 안일해지고 적당히에 무산일에 빠지는 오후 되면은 일찍 퇴근하라 이거예요. 그게 7사 출퇴근제예요. 이게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황을 바꾸는 게 리더십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냐? 정세 분석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 심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바꿔놓고 헤아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인들의 100% 가운데 70%가 술을 좋아합니다. 70%가. 직장 문화에서 어려운 게 뭐냐? 저녁에 퇴근해서 술 한잔 하자 할 때 같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왕따 당합니다. 자리에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씹어요. 그 사람을, 없는 사람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왕따 당하지 않게. 그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따라가는 이 직장 문화, 술 문화, 이게 직장 생활의 병폐입니다. 근데 7사 출퇴근제로 상황을 바꾸니까 술을 먹으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2차로 가는 술 먹으러 가는 환경을 바꾸는 상황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 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지혜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얼굴에서는 뭐냐? 관상에서 요 눈썹이 뭐냐?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요 눈썹은 오행으로 간에 해당이 돼요. 의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썹 숱이 많고 눈썹 숱이 많고 보기 좋은 사람은 간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이 튼튼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자비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많습니다. 근데 눈썹 숱이 작다.
그러면 자비심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계산적이고 그래서 형제간에 의의가 없는 겁니다. 간에는 간과 담이 있어요. 간에 신혈이 있으면 끝에가 올라갑니다. 간에 신혈이 약하면 끝 밑에가 눈썹이 쳐져요. 그러니까 눈썹 끝이 올라간 사람은 사납고 눈썹 끝이 내려온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는 뭐냐 12궁에 5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5간 중에서 제일 관상을 중요시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최철관이에요. 눈빛입니다. 그게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업에서 오는 눈이 달라요. 눈에는 뭐냐 하얀 흰자위가 있어요. 내가 선하고 지성적이고 교양적이 되면 눈이 흰자위가 하얘요. 성질을 내고 짜놨고 사납고 난폭하면 거기에 붉은 흰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보면 선과 악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적이냐 교양적이냐. 인간관계의 비결은 뭐냐 음대사령이에요. 우리가 고전을 배우면서 주는 교훈의 테마가 뭐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때 내가 반응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성인답게 일보후퇴해서 지성인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대응법, 지성인다운 대응법. 그 싸우는 사람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수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수양을 하는 사람이 선비예요. 선비를 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사요 숙녀입니다. 우리는 부부생활이나 직장관계나 이웃간이나 감정적인 대응관계를 하지 말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지성인답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이러면 관상이 바뀝니다.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품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에서 중요한 게 바로 눈을 봅니다. 눈.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운학이에요. 눈이 작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작은 사람은 기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강한 겁니다. 눈이 큰 사람은 기가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작을수록 머리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제갈공명 관상을 그릴 때 그냥 줄 하나 짤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있어서 관상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눈이고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보게 되면 건달의 목소리인지 폭력배의 목소리인지 지성인의 목소리인지 인격자의 목소리인지 수준이 딱 나옵니다. 목소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 체질, 건강, 성격, 직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직업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목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눈빛이 바뀝니다. 살붙임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거, 날마다 선행을 하고 날마다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자기 수양과 관리를 하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은 관상은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대학교 경영대학원이나 관공서나 일반 사원들 정신문화 인문과학 교육에 성공하게 필요한 교육을 하실 경우에는 저를 초청해 주시면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